안녕하세요. 썰투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나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평범한 아내였고 평범한 엄마였다. 하루하루 가족을 위해 살았고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날 나는 집에서 쫓겨났다. 아이의 손을 잡을 수도 없었고 내 짐은 쓰레기처럼 밖에 내던져졌다. 시어머니는 싸늘한 얼굴로 문을 걸어 잠그며 말했다. 이제 내가 나가야 할 때야. 애는 우리가 키울 거니까. 너는 신경 끄고 조용히 살아. 나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아이인데 왜 제 마음대로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등장했다. 내가 평생을 함께한 믿고 의지했던 사람.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갑기만 했다. 너도 알잖아. 넌 경제력도 없고 애를 키울 능력도 없어. 법적으로 봐도 우리가 더 유리해. 나는 숨이 턱 막혀왔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남편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조용히 이혼하고 나가. 그래야 서로 덜 피곤하잖아. 나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날 계획적으로 밀어내려 했던 것이다.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나를 아이 없는 빈 껍데기로 만들려는 거야. 나는 손을 떨며 마지막으로 애원을 했다. 제발 아이한테 엄마가 필요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가져도 돼요. 제발 아이만은. 그러나 남편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내가 없을 때 더 조용하고 편애해도 곧 적응할 거야.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걸 빼앗겼다.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섰지만 내가 갈 곳은 없었다. 결혼 후 나는 전업주부로 살았고 모든 경제권은 남편이 쥐고 있었다. 내 명의로 된 돈도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없었다. 나는 무작정 친정으로 향했다. 엄마는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왜 이 시간에 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다. 엄마는 나를 안아주었지만 곧 현실을 직시했다. 내가 돈이 없으니 애를 뺏긴 거야. 나는 두 손을 꽉 쥐었다. 엄마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나는 바닥까지 무너져 내린 현실을 깨달았다. 이대로 무너지면 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그리고 아이도 되찾을 수 없다. 나는 마지막으로 내 자신에게 묻고 싶었다. 이대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다시 싸울 것인가? 나는 답을 알고 있었다. 나는 싸울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내 아이를 되찾을 것이다. 이것은 나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다. 나는 친정에서의 고통과 현실을 깨달았다. 나는 모든 것을 잃고 친정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친정이 내게 따뜻한 안식처는 아니었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한숨을 쉬었고 아버지는 심각한 얼굴로 담배를 물며 말했다. 넌 대체 왜 그렇게 사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혼했으면 참고 살아야지. 내가 잘했으면 이혼까지 갔겠어? 엄마가 나를 감싸려 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했다. 우리 집에 오래 있지 마라. 애도 없이 이혼한 여자가 어디서 환영받겠냐? 그 말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친정에서도 나는 짐이었다. 나는 그날 밤 조용히 울었다. 내가 혼자가 되면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되는구나. 하지만 나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난 생각했다. 경제적 독립이 답이다. 다음 날 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하지만 전업주부였던 나는 아무런 경력도 없었다.
식당에서, 편의점에서, 회사에서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육아 때문에 일 오래 못하시겠네요. 경력이 없어서 어렵겠어요. 나는 점점 좌절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돈이 없으면 나는 아이를 되찾을 수 없다. 반드시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한다. 나는 결국 허드렛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나는 다시 일어나기로 결심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첫 번째 압박이 있었다. 식당에서 일을 시작한 지 며칠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잘 지내냐? 그 목소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들렸다.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할 말 있으면 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괜히 힘들게 살지 말고 그냥 이혼의 애는 우리가 키울 테니까. 그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당신들 멋대로 날 내쫓아 놓고 이제 와서 쉽게 포기하라고. 남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돈도 없고 집도 없어. 애를 키울 능력이 안 돼. 법적으로도 우리가 유리해. 그때 옆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없어야 우리 애가 제대로 클 수 있어. 내가 애를 키우면 불행해질 거야.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배제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나는 전보다 더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 내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지켜보라고. 나는 그렇게 단호하게 선언하고 전화를 끊었다. 작은 변화, 그러나 의미 있는 한 걸음. 나는 매일 식당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다. 몸은 힘들었지만 적어도 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나는 이제 남편과 시어머니의 압박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을 내가 쥐고 흔들겠다고. 내가 선택한 경제적 독립을 위한 첫걸음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작은 식당으로 출근하는 거였다. 손은 뜨거운 물에 불어 터졌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돈을 벌어야 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 손으로 번 첫 번째 돈이었다. 나는 그 돈을 꼭 쥐고 다짐했다. 이 돈을 모아 집을 구하고 아이를 되찾아올 거야. 돈을 모으기 위해 나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일에 쏟아부었다. 식당 일이 끝난 후에는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시작했다. 하루 14시간 넘게 일하면서 몸은 피로해졌지만 나는 버텼다.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같이 일하는 직원이 걱정했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버틸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나는 무너질 수 없었다. 나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이를 나에게서 완전히 떼어놓으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를 만나기 위해 작은 기회를 찾기로 했다. 나는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앞에서 조심스럽게 기다렸다. 퇴근 후 멀리서라도 아이를 볼 수 있을까 싶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유치원 문을 나서는 순간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보라야, 엄마야.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봤다. 엄마?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확 잡아당겼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 아이를 보러 온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비웃었다. 내가 애 볼 자격이라도 있어? 나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한테 엄마가 필요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이를 차에 태우며 말했다. 내 엄마는 이제 없어. 집에 가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대로 당할 수 없어. 내가 방법을 찾아야 해. 그날 밤 나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밤새도록 고민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이를 내게서 멀어지게 하려 한다면 나는 반대로 아이가 나를 찾게 만들어야 한다. 나는 아이가 나와 함께했던 사진과 영상을 정리하고 유치원 선생님에게 연락해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후 새로운 목표는 더 나은 일자리 찾기였다. 식당에서 일하며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대로는 부족하다. 나는 더 나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 나는 매일 퇴근 후 인터넷으로 자격증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기술이 필요했다. 경력이 없으면 경력을 만들면 된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된다. 나는 야간에 공부할 수 있는 직업훈련소를 찾았다. 그렇게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며칠 후 나는 직업훈련소의 담당자와 상담을 하게 되었다. 배우고 싶은 기술이 있나요? 나는 고민 끝에 대답했다.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 미용이나 요리 같은 걸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나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더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며칠 후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힘들게 살지 마. 그냥 포기해. 나는 웃음이 났다. 이제 알 것 같았다. 내가 일어서려고 하니까 이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한 거구나. 나는 단호하게 답장을 보냈다. 포기하는 건 내 인생의 선화해. 그렇게 나는 내 길을 가기로 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싸울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며칠 후 나는 직업훈련소에서 첫 번째 수업을 들었다. 미용 수업에서 가위를 잡으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손으로 돈을 벌고 내 삶을 되찾을 거야. 그날 밤 나는 식당에서 퇴근한 후 혼자 남아 가위질 연습을 했다. 손가락이 저려왔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한 준비야.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내 아이를 다시 품에 안을 것이다. 이제 다시 아이를 만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단순히 아이를 몰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이와 연결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걸 알았기에 정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공식적인 경로를 이용해야 한다. 나는 유치원 선생님과 다시 한번 상담을 요청했다. 선생님, 제가 이혼 후 아이를 거의 보지 못하고 있어요. 혹시 학부모 상담이나 기타 활동을 통해 아이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행히 선생님은 내 사정을 이해하고 도와주겠다고 했다. 공식적인 행사나 학부모 상담회를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나는 작은 희망을 가졌다. 이제부터는 감정적으로 매달리지 않고 차분히 내 아이를 되찾기 위한 준비를 해야 했다.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과정. 나는 계속해서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고 밤에는 미용학원에서 기술을 배웠다. 내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며칠 후 미용학원에서 실습을 하던 중 강사가 나에게 말했다. 손재주가 좋네요. 본격적으로 연습하면 빠르게 실력 늘겠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자신감을 얻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기술을 가진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은 내 아이를 되찾기 위한 과정의 일부였다. 어느 날 남편과 시어머니의 새로운 압박이 들어왔다. 그러나 남편과 시어머니는 내가 점점 자립해가는 모습을 보고 위기감을 느낀 듯했다.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나서는 게
애한테 좋을 것 같아?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난 내 아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 내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그러자 남편이 비웃으며 말했다. 돈 좀 번다고 기고만장해졌나 본데. 넌 절대 우리 애를 데려갈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아이가 나를 찾을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는 내가 흔들릴 차례가 아니라 그들이 초조해질 차례였다. 첫 번째 공식적인 만남은 유치원에서 열린 학부모 상담일. 나는 아이를 다시 볼 기회를 얻었다. 아이를 보자마자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보라야, 잘 지냈어? 아이는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나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웃어 보였다. 엄마가 널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 아이의 눈에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아이가 나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해. 그날 나는 아이에게 작은 편지를 써서 선생님을 통해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엄마는 언제나 너를 사랑해. 넌 엄마의 소중한 보물이야. 이 작은 행동이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거라고 믿었다. 그날 이후 나는 유치원에서 아이가 내 이야기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보라가 요즘 엄마 이야기 자주 해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첫걸음을 뗐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이를 만나기 위한 기회를 점점 늘려갔다. 학부모 상담일 외에도 유치원 행사, 공개 수업 등의 정보를 꼼꼼히 챙겼다. 아이와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내 품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지금 흔들리면 안 돼. 더 강해져야 해. 나는 이제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도적으로 바꿀 준비를 해야 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독립을 향한 또 다른 도전을 시도했다. 미용 기술을 익히면서 나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내 가게를 가져야 한다. 식당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면서도 나는 틈틈이 미용 기술을 익혔다. 그리고 소규모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루하루는 힘들었지만 나는 점점 능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며칠 후 사장님이 내게 말했다. 손이 야무져서 금방 기술 배우겠어요. 조금만 더 연습하면 고객 받을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처음으로 진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나는 퇴근 후에도 혼자 연습을 계속했다. 가위질을 연습하며 손가락이 저려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 기술로 돈을 벌 거야.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바꿀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시어머니의 또 다른 계략이 있었다.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남편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 아이한테 내 얘기 그만하라고 해. 애가 혼란스러워 하잖아.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혼란스러운 건 아이가 아니라 너희겠지. 남편은 당황한 듯 침묵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나섰다. 내가 애한테 접근하면 내가 나쁜 엄마라는 걸 아이한테 가르칠 거야.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이들은 공격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해봐요. 아이가 진짜 나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될 테니까. 나는 강해지고 있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았다. 미용실에서 실습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나는 점점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점장을 찾아갔다. 정식으로 일하고 싶어요. 고객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장은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번 주부터 예약 손님을 받아보자. 그 순간 나는 내가 진짜로 독립할 수 있다는 걸 실감했다. 나는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주말에도 시간을 내어 미용 관련 유튜브를 찾아보고 최신 트렌드를 익혔다. 하루 12시간 이상을 투자하면서도 피곤하지 않았다. 내가 이 기술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그날 이후 아이는 점점 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이가 내게 속삭였다. 엄마, 나 엄마 보고 싶어. 나는 눈물을 참으며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엄마도 항상 널 보고 싶어.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다. 아이와의 시간을 소중히 하기 위해 나는 주말마다 아이가 자주 가던 공원 근처에서 기다렸다. 운 좋게 마주칠 기회가 생기면 짧게나마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음을 주었다. 엄마가 늘 곁에 있어.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나는 다짐했다. 나에게 마침내 찾아온 변화. 나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독립한 사람이 되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고 내 삶을 내 손으로 개척하고 있었다. 어느 날 미용실에서 정직원 계약서를 받았을 때 나는 마침내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 나는 완전히 나만의 삶을 찾았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나는 내 아이를 다시 품에 안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싸움은 내가 승리할 것이다. 나는 이제 완전히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아이와의 관계도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내가 아이를 되찾는 것을 막기 위해 마지막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미영 씨, 갑자기 미용실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나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는 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데요. 그러자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다. 누군가 일부러 트집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설마 시어머니? 이들은 나를 다시 무너뜨리려고 내 직장에까지 손을 뻗고 있었다. 직장을 잃을 위기였다. 며칠 뒤 위생 점검이 들어왔다. 나는 긴장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했다. 다행히도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가게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그날 밤 나는 가게에서 늦게까지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내게 다가왔다. 너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당신이 한 짓이었군요.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애를 가지려면 일도 못하게 만들면 되잖아.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제 그런 짓 해봤자 소용없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다. 끝까지 그렇게 나올 거냐? 당연하죠. 전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아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더니 두고 보자며 돌아섰다.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 싸움이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며칠 후 남편이 갑자기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우리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때?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생각해보자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버틸 줄 몰랐다. 이제 그만하고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냐?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나한테 돌아오라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알잖아. 애도 있고 서로 편하게 지내는 게 낫잖아.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편하긴 하겠지. 당신이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이 날 버린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당신을 버리는 거야. 남편은 당황한 듯 입을 열었다. 너 후회할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후회는 당신이 하겠지. 그날 이후 아이와의 만남이 잦아졌다. 아이도 이제 나를 찾기 시작했다.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엄마도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제 이 싸움은 내가 이겼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이의 마음을 강제로 막을 수 없었다. 아이의 선택은 결국 나였다. 그 후 나는 더 이상 남편과 시어머니를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내 길을 가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아이와 함께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다. 나는 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다. 나는 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나는 완전히 승리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다. 나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집착에서 벗어났고 아이와의 관계도 점점 회복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을 살고 있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희생자로 살아가지 않는다. 나는 나로서 살아간다. 이제 시작이다. 내가 꿈꾸던 삶, 내가 바랐던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다. 한때는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내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나는 예전과 달라졌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약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새로운 집, 그리고 새로운 시작. 나는 작은 원룸을 벗어나 아이와 함께 살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아이와 함께 이사하는 날, 나는 창문을 활짝 열어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다.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창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만의 집이야.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했다. 나는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새로운 인생을 꿈꾸었다.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살아갈 일상들, 함께 만들 추억들. 이제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다. 나만의 일을 시작했다. 나는 마침내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했다. 소규모 미용실을 차려 나만의 가게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다. 할 수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는 손님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작은 이벤트를 열어 손님들에게 홍보했고 SNS를 통해 미용실을 알리며 한 명 한 명의 고객을 소중히 대했다. 그 결과 점점 단골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사장님, 여기 너무 좋아요. 앞으로 계속 올게요. 처음으로 들은 단골 손님의 말에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야.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남편의 후회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어느 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다. 잘 지내냐?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이제 나는 너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몇 달 전이라면 그의 연락에 가슴이 아팠겠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남편이 후회하든 시어머니가 무너졌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신경 써야 할 건 오직 나와 내 아이뿐이었다. 그가 후회하며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나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나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살지 않는다. 아이와의 행복한 일상은 평범한 거였다. 퇴근 후 나는 아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아이는 소중한 듯 내 곁에 붙어 요리를 도왔다. 엄마, 나도 해볼래. 나는 웃으며 아이에게 작은 앞치마를 둘러주었다. 우리 같이 만들어 보자.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순간이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이는 저녁을 먹으며 웃었다. 엄마, 나는 엄마랑 있는 게 제일 좋아.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 내가 흘린 모든 눈물과 아픔을 씻어주었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엄마도 너랑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아.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나는 오랫동안 상처받은 채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며 살기로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 속에 살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다. 나는 내 아이를 지켜냈고 내 삶을 다시 찾았다. 이제 나는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존재한다. 나는 나를 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자유롭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나다. 나는 나로서 살아간다. 나는 나로서 살아간다. 나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이제 나의 삶을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했다. 이제 나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내가 이혼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까지는 오직 생존이 목표였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했다. 미용실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나는 단순히 한 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경험하고 싶었다. 나는 내 가능성을 더 넓히기로 했다. 이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하루는 단골 고객 중 한 분이 내게 말했다. 미영 씨, 요즘 SNS로 홍보하는 거 보니까 감각이 있더라고요. 혹시 브랜드를 키울 생각 없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브랜드요? 고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요즘 젊은 여성 CEO들도 많고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영 씨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다. 나는 그냥 미용실 운영에 만족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더 큰 도전을 해볼 수 있을까? 나는 그날 밤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한번 해보자.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나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사업을 확장하려고 마음먹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았다. 나는 손님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했고 미용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스타일링을 도와주는 것도 즐거웠다. 나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했다. SNS 마케팅을 강화하고 유튜브 채널을 열어 미용과 스타일링 노하우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응이 적었지만 꾸준히 콘텐츠를 올리자 점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장님 영상 보고 왔어요. 머리 스타일 추천해 주세요. 여기 정말 유명하던데요. 예약하고 싶어요. 나는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단순히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었다. 4. 새로운 만남, 그리고 변화. 사업을 확장하면서 나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중에는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여성들도 있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자극을 받았다. 우리 모두 과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스스로를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말이 내 마음 깊이 박혔다. 나는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점점 더 확신했다.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은 단순히 성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아이와 함께하는 꿈도 이루고, 아이도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조심스럽게 내 눈치를 보던 아이가 이제는 씩씩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이가 내게 물었다. 엄마는 꿈이 뭐야?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엄마의 꿈은 엄마답게 사는 거야.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너랑 행복하게 사는 것.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그럼 나도 엄마처럼 내 꿈을 찾을래.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래. 내 꿈이 뭐든 엄마가 항상 응원해 줄게.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삶은 아이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더더욱 내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 후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나는 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마케팅을 배우고 협업을 시도하며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내 이름을 걸고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게 되었다. 나를 위한 나만의 스타일.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나의 이름을 걸고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 7. 나는 나를 찾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이다. 나는 끝없이 성장할 것이다. 나는 나의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 나는 더 넓은 세상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아이와 함께,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나는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나는 나의 꿈을 향해 간다. 나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이제 나의 삶을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했다. 이제 나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내가 이혼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까지는 오직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찾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는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나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것을 만들고 싶었다. 그동안 나는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휘둘리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 내 미용실은 이제 안정적인 운영 단계에 접어들었다. 단골도 많아졌고 예약도 꾸준히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다.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다. 단순한 미용실 운영이 아니라 내 이름을 건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다.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미용실을 만들고 싶어. 나는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곳이 아니라 고객들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미용실,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더 큰 공간이 필요했다. 사업 자금이 부족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엔 벅찼다. 나는 고민에 빠졌다.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었다. 난 여기서 멈추지 않아. 반드시 해낼 거야. 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금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소규모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보조금,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은행에서는 나 같은 개인 사업자에게 대출을 쉽게 해주지 않았다. 그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내게 물었다. 사장님, 가게 확장 생각 없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손님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왜요? 그 손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기서 자주 머리를 했는데 사장님 스타일이 참 좋아요. 제가 조그만 투자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얼떨떨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내게 엄청난 용기를 주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구나. 나는 그날 밤 다이어리에 한 가지 문장을 적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과거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로 결심했다. 남편이 남긴 물건들을 모두 정리했다. 아이에게도 이제 엄마랑 새 출발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했다. 오래된 기억이 남아있는 것들을 하나씩 버렸다. 그리고 나는 핸드폰을 열어 남편과 시어머니의 연락처를 차단했다. 이제 나는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거야. 아이와 함께한 특별한 하루가 있었다. 미용실을 확장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아이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엄마, 우리 여행 가면 안 돼. 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여행?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여행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동안 나는 살아남기 위해 너무 치열하게 달려왔다. 아이의 눈빛을 보니 나는 깨달았다. 이제는 단순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삶을 즐길 때가 왔다. 나는 결심했다. 그래. 우리 여행 가자. 우리는 작은 바닷가 마을로 떠났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파도 소리가 귓가를 간지렸다. 아이와 함께 해변을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날 밤 나는 모래 위에 글씨를 남겼다. 나는 나로서 살아간다. 여행에서 돌아온 나는 미용실 확장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새로운 가게를 위한 계약을 진행했다. 브랜드 네이밍을 고민했다. 내가 만든 공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내 이름을 건 미용실을 오픈했다. 간판이 걸린 날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드디어 해냈다. 나는 이제 과거의 나와는 다르다. 나는 더 이상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했다.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 나는 진짜 나를 찾았다. 나는 자유롭다. 새로운 인연,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다.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미용실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고 단골 손님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도 안정적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내 삶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걸. 낯선 고객, 낯설지 않은 감정. 어느 날 미용실에 한 남자가 찾아왔다. 나는 평소처럼 그를 맞이하며 물었다.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 그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잘 어울리는 스타일로 추천해 주세요. 나는 평소처럼 손님을 대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분위기가 낯설지 않았다. 그는 차분했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가게 분위기가 참 좋네요. 사장님 스타일이 아주 감각적이네요. 나는 오랜만에 가벼운 설렘을 느꼈다. 그런 감정이 들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도. 며칠 후 미용실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그를 다시 만났다. 그는 내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사장님, 여기 단골이세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종종 와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을 정식으로 소개했다.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근처에서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나는 순간 놀랐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세계에서 조금 더 깊이 연결될 수도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삶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람과의 거리. 나는 한때 사람을 믿지 못했다. 특히 남자를.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내게 사람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민호와의 대화는 편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나를 억지로 끌어당기지도 않았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편할 만큼만 다가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생각했다. 이 사람은 믿어봐도 될까? 남편이 남긴 과거의 망령과 싸우길 반복했다. 그런데 그 즈음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다. 너 요즘 누구 만난다며?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걸 왜 내가 신경 써? 남편은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넌 그냥 엄마 역할이나 잘하면 돼. 이상한 기대 같은 거 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확 끊어졌다. 이 사람은 여전히 나를 억누르려고 해. 나는 더 이상 그가 내 삶을 망치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에 끼어들 자리는 없어. 그리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나를 위한 선택을 하기로 했다. 나는 강민호와의 관계를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기로 했다. 그는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가끔은 좀 쉬면서 살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이제는 조금씩 쉬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오랜만에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기로 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아가기로. 새로운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인연도 내 곁에 다가오고 있을지 모른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이제 나는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마지막 싸움, 그리고 완전한 자유. 과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과거는 쉽게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내 삶을 흔들어 놓으려 했다. 그들은 내가 강민호와 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나를 통제하려고 했다. 애한테 나쁜 영향을 주고 싶지 않으면 조심해.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경고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넌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니? 그 말에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난 착각하지 않아요. 난 이제 진짜 내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전 남편의 마지막 시도. 며칠 후 전 남편이 직접 찾아왔다. 나는 문을 열지 않으려 했지만 그는 끈질기게 벨을 눌렀다. 무슨 일이야? 나는 문을 열고 차갑게 물었다. 그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때?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
그는 애써 침착한 척했다. 아이도 생각해야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애한테 좋은 일일까? 나는 그 순간 이 사람이 끝까지 나를 흔들려고 한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를 걱정하는 척하지 마. 내가 원하는 건 내 자유를 다시 빼앗는 거잖아. 남편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결국 한마디 남기고 돌아섰다. 넌 나 없이 못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문을 닫으며 조용히 웃었다. 그게 내 착각이었어. 3. 법적 싸움, 그리고 마지막 결단. 나는 더 이상 이들이 내 삶에 개입하도록 놔두지 않기로 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으로 완전히 관계를 끊을 방법을 상담했다. 전 남편과의 모든 접촉 차단,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 아이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보호 조치.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울 차례였다. 난 이 모든 이야기를 강민호에게 하려고 했다. 나는 그날 밤 강민호와 저녁을 함께하며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했다. 이제 완전히 끝낼 때가 된 것 같네요. 나는 깊이 숨을 쉬었다. 그래. 이번엔 정말 끝낼 거야. 그는 조용히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넌 충분히 강한 사람이야. 너라면 할 수 있어.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고마워. 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마지막 싸움, 그리고 승리. 나는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기록하고 변호사를 통해 강력한 대응을 했다. 결국 법원에서 그들의 접근을 금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었다. 나는 마침내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그날 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드디어 끝났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아이를 위해 살고, 내 꿈을 위해 살아간다. 그리고 어쩌면 나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나중의 이야기다. 지금은 나만의 삶을 즐길 시간이다. 나는 미소 지으며 문을 나섰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 이야기의 마무리. 이제 주인공은 완전한 자유를 얻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그녀가 진정으로 찾아낸 자유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나로서 살아간다. 1번 에피소드 아이의 성장과 새로운 도전. 아이와 함께하던 에피소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아이의 첫걸음.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타고 들어왔다. 나는 일찍 일어나 아이의 도시락을 준비했다. 오늘은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아이를 보니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초등학생이야.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럼 이제 더 씩씩하게 학교 생활해야겠네. 아이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마음 한쪽은 여전히 불안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늘 걱정이 많았다. 혹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다른 친구들이 엄마 없는 아이로 볼까봐 속상해하면 어떡하지? 나는 아이가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한 걸음도 쉽게 떼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는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엄마, 걱정 마, 난 괜찮아. 그 순간 나는 아이가 나보다 더 강하다는 걸 깨달았다. 학교에서 마주한 현실. 며칠 후 학부모 상담일이 찾아왔다.
나는 아이의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학교로 향했다. 보라 어머님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이했다. 보라는 정말 밝고 씩씩한 아이예요.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특히 미술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구나. 그런데 선생님의 표정이 살짝 무거워졌다. 그런데 보라가 가끔씩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긴장하며 선생님의 말을 기다렸다. 우리 엄마는 혼자서 나 키우느라 힘들어. 난 엄마 걱정 안 시켜야 해. 그 말에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리 아이가 나를 걱정하고 있었어. 나는 아이를 위해 씩씩한 척했지만 그 모든 걸 아이가 알고 있었다. 3. 엄마는 강하지만 언제나 강할 순 없어. 그날 저녁 나는 아이와 마주 앉아 조용히 물었다. 우리, 보라 혹시 학교에서 힘든 일 있어? 아이는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작게 말했다. 엄마가 힘들어할까봐 그냥 말 안 했어. 나는 순간 울컥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언제나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이가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도 가끔 힘들 때가 있어. 하지만 엄마는 보라랑 함께 있어서 행복해.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엄마랑 같이 있어서 제일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이제는 나도 아이 앞에서 마냥 강한 척할 필요가 없구나.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아이가 엄마를 위로하는 순간이 있었다. 며칠 후 미용실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엄마, 오늘 힘들었어? 나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조금. 그때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작은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야. 엄마가 힘내면 나도 힘이 나. 그 순간 나는 아이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받았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나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도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서로의 힘이 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보았다. 내 얼굴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나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엄마로서, 한 여자로서, 내 꿈을 향해 걸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그리고 나는 내일을 향해 또다시 걸어갔다. 마무리 인사말. 지금까지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